제시해 주신 불교적 전통적 관점의 한국 유품 정리 관련 법문 강연 텍스트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어체 표현에서 발생한 오탈자,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문맥에 어색한 비문 등을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교정하되 요청하신 대로 전체 분량과 원래의 어조 말투는 그대로 유지하여 수정했습니다. 구어체 특유의 감탄사나 의성어 표현, 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맥락상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문장이나 호흡으로 다듬었습니다. 교정 및 육문본 2026년 8월 5일 작성. 많은 사람들이 평생 운이 풀리지 않고 가정이 불화하며 심지어 이유도 모른 채 병까지 얻게 됩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에너지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원인이 어쩌면 집안에 햇빛도 들지 않는 어느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담긴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쇠퇴의 기운과 병의 기운 그리고 원망이 깃든 가족의 유품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대대로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한 가지는 남기지 말라. 남기면 자손에게 해가 된다. 이 말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효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에너지의 얽힘과 심리적 암시에 대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한 행동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른손 엄지로 화면에 작은 하트 표시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인정하고 연결하는 모든 행동은 우주를 향해 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밝고 건강한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트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은 하나의 스위치가 되어 과거에 보이지 않는 얽힘을 끊어내고 앞으로 이어질 복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댓글에 가화만사성이라는 5글자를 남겨도 좋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좋은 기운의 암호와도 같습니다. 직접 적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행동을 마쳤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절대 집에 남겨둬서는 안 되는 4가지 유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집안 구석의 물건 하나가 어떻게 건강과 재물운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의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기운을 지녔다고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음의 기운으로 돌아간다고 여깁니다. 집은 살아있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며 그 핵심은 생명력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양의 에너지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정이 번창하려면 그 기운이 계속 순환하고 신선하며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기혈이 잘 통하면 병이 생기지 않고 막히면 온갖 질병이 생긴다고 하듯 집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집안의 죽음과 쇠퇴를 상징하는 침체된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그 집의 생명력은 멈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는 양자 얽힘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두 입자가 강하게 결합한 뒤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 변화가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사람과 물건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깊은 연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십 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며 사용하던 물건과 입던 옷에는 단순한 생체 정보뿐 아니라 생의 마지막 시기에 형성된 의식의 흔적까지 남게 됩니다. 만약 그 마지막 시간이 오랜 병고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허무함 또는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원망으로 가득했다면 그런 부정적인 의식의 흔적은 마치 녹음된 테이프처럼 가장 가까이 사용하던 물건들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대로 두면 마치 하루 종일 신호를 내보내는 송신탑처럼 집 전체의 에너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건은 뇌에서 순식간에 해석되고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일 유품이 놓인 구석을 지나칠 때마다 무의식은 죽음과 상실,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신호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기분이 가라앉고 심지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심리와 환경이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은 가장 마음 아프고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고인이 생전에 오랫동안 입었던 옷, 특히 투병 말기에 입었던 옷들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손수 떠주신 스웨터예요. 이건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코트예요. 아직도 그분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옷의 냄새를 맡으면 마치 곁에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라니 제 마음을 도려내라는 말과 같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 옷을 남겨둔 뒤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입지도 못한 채 조심스럽게 접어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옷장을 열어 그 옷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따뜻한 햇살과 위로인가요? 아니면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슬픔인가요? 처음에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결국 사라지지 않는 만성적인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끝나지 않은 애착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던 순간의 아픔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결국 옷 한 벌로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고 과거에 자신을 묶어둔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에게 공평한 일일까요? 그리고 당신 곁에서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일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자식이 자신이 남긴 낡은 옷 한 벌 때문에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채 살아가고 삶이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다른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분명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 하실 겁니다. 전통적인 기운 이론에 따르면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은 몸속 경락이 끊어지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쇠약해지면서 생의 마지막 시기에 강한 탁한 기운과 병든 기운을 내뿜게 됩니다. 이런 기운에는 사람을 잠식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최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고 실내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서늘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수많은 임종 직전 사람들의 쇠약한 기운이 한 곳에 모여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매일 몸에 걸치고 입었던 옷은 하루 24시간 내내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병든 기운과 쇠약한 기운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자신의 옷장에 넣어 다른 옷들과 함께 보관하고 심지어 직접 입기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그 부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정말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마지막까지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순목 코트를 수없이 드라이 클리닝한 뒤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안방 옷장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소처럼 건강하던 그 청년이 이유 없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때문도 아니었고 밤만 되면 목이 간질거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 CT도 하고 알레르기 검사도 받았지만 의사는 폐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낫지 않았습니다. 몸은 빠르게 야위어 갔고 정신도 흐려졌으며 회사 일까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기운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무겁고 정체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방 안에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물건을 보관하고 있나요? 그러자 그는 문득 생각난 듯 그 코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믿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 정오에 이 옷을 정중하게 보내드리세요. 한국에서는 화장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은 가장 강한 양의 기운을 지닌 존재라 모든 어둠을 태워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태운다고 해서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당신 모두에게 가장 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나를 잡아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며 그 옷을 태워 보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태운 지 사흘 만에 무려 반년 동안 계속되던 만성 기침이 기적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맑은 정신을 되찾았고 운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힘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직접 닿았던 옷은 가장 단정하고 깨끗하며 생전에 가장 아끼던 옷 2벌 정도만 남겨 화장할 때 함께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인도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음 세상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옷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태울 것은 태워야 하며 절대로 침실이나 옷장에 보관해 살아있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2번째 물건은 더욱 강한 인식에 충격을 줍니다. 바로 고인이 생전에 다 먹지 못한 약과 건강식품, 그리고 휠체어, 산소발생기, 간병용 침대, 혈압계 같은 각종 의료기기들입니다. 이때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큰 병 한 번 앓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표적 치료제나 수입 건강식품은 포장도 뜯지 않은 것이 많고 한 상자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깝죠. 게다가 산소 발생기나 전동 휠체어도 거의 새 것인데 수천만 원 가까이 주고 샀으니 나중에 다른 어르신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대비 차원에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며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 휠체어와 이 표적 항암제를 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집안에 또 같은 중병 환자가 생겨서 다시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스스로를 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 모두에게 불길한 씨앗을 심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좋은 징조와 긍정적인 심리암시입니다. 설날이 되면 집집마다 붉은색 장식을 붙이고 복을 기원하는 글귀를 걸며 덕담을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기쁨과 건강이 가득한 분위기로 채우면 잠재의식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면역력과 삶을 향한 의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좌절, 육체가 싸우고 괴로움과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약병과 의료기기를 집안 구석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퇴근해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을 열자마자 복도 한쪽에 돌아가신 가족이 사용하던 침울한 휠체어가 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고 문을 열었더니 맨 위칸에 항암제와 진통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와 잠재의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곧바로 가족이 병상에 누워 쇠약해진 모습으로 신음하던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급격히 올라가고 감정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집은 더 이상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 질병과 죽음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됩니다. 그런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부정적이고 쇠퇴한 심리 암시를 받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매일 약을 보고 질병에 집중하며 차가운 의료기기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다면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기운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심지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처음에 아끼려고 했던 몇백만 원의 약값과 휠체어 비용이 결국 수천, 수억 원의 의료비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계산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먹다 남은 것이라면 과감히 폐기해야 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약은 정식 의료기관이나 지정수거처를 통해 처리하고 절대 집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휠체어, 산소 발생기, 의료용 침대 같은 물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놓여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집에 두면 병이 기억과 불길한 분위기가 남지만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치료를 받는 어려운 가정에 저렴하게 양도하면 큰 선행이 됩니다. 아픈 기억을 담고 있던 물건을 밖으로 보내는 순간 물리적으로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정리하게 되고 마음의 측면에서는 떠난 가족을 대신해 의미 있는 일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런 선행은 결국 가족과 후손에게 좋은 영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물건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화목한 대가족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망자의 강한 원망이 스며들었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물건들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지만 살아가며 자신만의 소중한 재산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래된 집
한 채일 수도 있고 금괴나 고급 시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수집품 시장에서 값이 치솟은 도자기나 자사오 같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마치 지옥의 악기처럼 평온해 보이던 가정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른이 아직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형제자매들은 이미 뒤에서 눈치를 주고받으며 계산을 시작합니다.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갈지를 두고 병원 복도에서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도 합니다. 병상에 누운 어른은 말을 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이 가져갈 수도 없고 남길 수도 없는 물건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분하며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쌓인 원망과 슬픔은 자식들이 다투고 있는 바로 그 물건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 물건은 동양 전통 사상에서 원망과 한이 깃드는 매개체가 됩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결국 어떤 값비싼 꽃병이 장남에게 돌아갔다고 해봅시다. 장남은 의기양양하게 꽃병을 집으로 가져와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떳떳하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득을 보고 큰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여온 것은 보물이 아니라 시한폭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나 막내딸이 집에 놀러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선 끝에 그 꽃병이 보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그 꽃병은 형만 가져갔을까? 부모님을 모실 때는 가장 적게 애썼으면서 유산을 나눌 때는 가장 많이 챙겼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형만 편애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 형제자매 사이에 쌓여있던 거리감과 질투, 원망과 증오가 모두 그 꽃병 하나로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장남 자신도 그 꽃병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즐거움만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형제자매와 얼굴을 붉히고 관계를 끊다시피 하며 서로 험한 말을 퍼붓고 다투었던 추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꽃병은 끊임없이 거실 안에 불화와 의심, 질투와 탐욕이라는 도끼를 퍼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기울게 됩니다. 고장 물건 하나 때문에 친형제 자매가 평생 왕래하지 않는 원수가 되고 가문의 결속력마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하늘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이 남긴 물건 때문에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정도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편히 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의 원망이 스며든 값비싼 유품을 두고 진정 지혜로운 자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네 글자입니다. 사라지게 하라.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상속인과 집안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그 물건을 경매나 중고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고 법률이나 고인의 유언에 따라 한 푼도 틀리지 않게 모든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실물이 가문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물건이 짊어지고 있던 원망과 증오, 위선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몫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풀립니다. 형제자매는 다시 한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명절에도 서로 오가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없애는 대신 가문의 혈맥과 단결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들이 남겨준 가장 뛰어난 중용과
균형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가구 중 99가구에 가까운 한국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겨둔 오래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잡동사니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옛집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정리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막상 손을 대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침대 밑과 장롱안, 베란다에는 무엇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이가 나간 사기 그릇, 손잡이가 부러져 철사로 묶어놓은 냄비, 30년 전에 나온 낡은 신문, 곰팡이가 잔뜩 핀 대자리, 고물상에 팔려고 모아둔 수십 개의 플라스틱 병, 그리고 한 번만 앉아도 삐걱거리는 오래된 등나무 의자까지 가득합니다. 젊은 자녀들은 머리가 아프다며 그냥 쓰레기더미 아니냐고 말합니다. 곧바로 폐기물 수거업체를 불러 전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나 정이 많은 옛세대 가족이 급히 막아섭니다.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모아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 낡은 냄비는 결혼 초반 너무 가난해서 끼니조차 걱정하던 시절 그 냄비로 라면을 끓여 함께 먹었던 추억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물건들을 버리면 그 사람이 존재했던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크게 도련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와 환경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행동은 고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정신적인 폐기물 보관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고인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가족 전체를 결핍감과 쇠퇴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풍수에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원칙이 있습니다. 물건에는 상징이 있고 그 상징에는 반드시 대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떤 형태와 상태의 물건을 두느냐에 따라 현실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기운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특히 망가지고 결함이 있는 물건은 기운의 측면에서 불완전함과 결핍, 쇠퇴를 상징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이가 나간 밥그릇이 있다면 집안에 가장이나 공부하는 자녀에게 그 그릇으로 밥을 담아주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조차도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으로 밥을 먹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심리적인 암시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생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직업이나 재물운에 빈틈이 생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거울을 현관에 걸어둘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온전해지기 어렵고 부부 관계의 균열과 가정의 화목에 금이 갔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남긴 누렇게 변한 오래된 신문, 고장나고 곰팡이가 핀 가전제품, 여기저기 망가진 낡은 가구들을 침대 밑이나 거실 구석구석에 가득 쌓아두면 그런 물건들은 매 순간 집안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삶이 궁핍하다,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집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컵 하나의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낡고 침체된 흔적들로 공간을 가득 채워버리면 앞으로 찾아올 새로운 기회와 귀인의 도움, 재물의 흐름, 생기 넘치는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결국 머물 공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기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의 뜻을 이어받고 삶의 가치를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점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배우며 훌륭한 가풍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스스로를 폐품, 수집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한 집 가득
낡은 물건을 남겨두는 것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낡은 잡동사니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진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추억과 의미가 담긴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수 손자를 위해 만들어준 작은 나무 의자나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적어놓은 집안의 전통 요리책 같은 것들입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지혜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으므로 가문의 기억으로 남겨둘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했던 시절이 두려워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낡은 옷, 오래된 신문, 망가진 플라스틱 제품, 고장난 가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햇살 좋은 아침에 시원하게 모두 비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잡동사니들을 집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는 순간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게 되며 집 전체가 훨씬 밝고 넓고 쾌적해집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기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숨쉬기 편해지며 일할 의욕도 더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먼저 떠난 가족을 향한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어떤 조상도 자신의 후손이 지저분하고 생기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 이것도 남기지 말고 저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면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사람이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칠판 지우듯 말끔히 없애버리라는 뜻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실수입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남기자고 하면 집안 가득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자고 하면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처럼 무엇이든 적절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물건들은 남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기운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을 지켜주고 후손에게 오랫동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갑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소중히 간직해 대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고인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정신적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한평생 살아오며 보여준 삶의 지혜와 인품, 그리고 가풍과 가르침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성실하고 신뢰를 중시하며 사람들과 의리를 지키는 분이었다면 그 정직함과 책임감을 자신의 삶 속에 녹여내고 자녀에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분이었다면 힘든 순간마다 그 미소를 떠올리고 그 선함과 낙관적인 마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혈맥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옷장에 곰팡이 핀 옛 옷은 남겨두면서 정작 그 사람이 지녔던 선함과 성실함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그 옷들을 간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긍정적인 정신적 에너지가 담긴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이란 병고나 원망, 쇠퇴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예술, 성실함과 사랑이 스며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평생 교육에 헌신하며 독서를 사랑했던 분이라면 남겨진 책장 가득한 책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책장을 펼치면 밤늦도록 공부하며 남긴 메모와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서재에 두고 자녀가 책상 앞에 앉아 그 글씨를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지식의 가치와 배움의 정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과 교양이 이어지는 가정의 좋은 기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훌륭한 목수였거나 오랜 경력의 수공예 장인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 손때가 묻어 은은한 윤기가 돌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공구함한 세트를 남겼다면 그것은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실 진열장에 두고 아들과 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봐라. 너희 할아버지는 바로 이 공구들로 밤낮 없이 일하셨단다. 굳은 살이 가득한 두 손으로 아빠를 대학까지 보내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셨지. 그렇다면 이 물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함이고 노력이며 위대한 부성애입니다. 이것은 매우 숭고하고 긍정적인 힘으로써 훗날 자손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결코 고개 숙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가족이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사실 추억을 담아두기 위해 방 한가득 물건을 쌓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무거워서 살아있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지혜는 단 한 장의 오래된 사진 혹은 한 권의 사진첩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시간에 가족들과 아이들을 곁에 불러 함께 소파에 앉아 먼지 쌓인 사진첩을 천천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빛바랜 사진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거란다. 그때는 보정도 없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품위가 있으셨는지 봐라. 그리고 이 사진은 아빠가 7살 때야. 가족 모두 처음으로 서울 여행을 갔을 때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보이지? 바로 그 순간 공기 속에 흐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슬픔도 아니고 병마 앞에 무력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함께했던 가장 빛나고 따뜻하며 아름다웠던 순간들입니다. 따뜻한 추억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정신적 양분이 되어 깊은 밤길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끊임없이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세상에서 어떤 고생과 피로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유품을 정리할 때 남기지 말아야 할 4가지와 남겨야 할 3가지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미신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치이고 다른 하나는 정입니다. 이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순환과 균형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주고 가정의 활력을 막으며 흐름을 방해하는 물건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건강하고 밝으며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서의 관점에서는 어떤 그리움이 건강한 그리움이고 어떤 그리움이 병적인 집착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낡은 유품에 매달려 자신을 산송장처럼 만들고 매일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사랑과 기대를 품고 그 정신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어가며 밝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삶의 마무리를 정성스럽게 하고 조상을 오래도록 기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을 가장 신중하고
품이 있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배웅하여 편안하고 존엄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기린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들의 덕과 지혜를 이어받아 그 가치가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의 인생 수업입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창고를 비워야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고 집안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야 자손들의 앞날에도 번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한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공감의 마음을 전하며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말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맑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다짐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혼란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늘 여러분을 지켜보며 축복하고 있을 것입니다.